안녕하십니까.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미디어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시고요. 이쪽 우측에 계시는 분들은 이준우 특위위원이시고, 그다음 김시관 특위위원이십니다. 대변을 좀 맡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후에 백플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또 김장겸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또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해서 만약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하셔도 좋은 얘기가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야당이 방송장악 3법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협잡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노총의 방송 연구장악 업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연구장악 업무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인 장악을 목표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장악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방송장악 업무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성동과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입니다. 이사 추천 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의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고,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 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 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 관계자들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루어진 추천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가짜 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연구 장악 업무를 반드시 저지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으며,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백플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뭐 처음 본 데라서 많이 좀 어색하고 많이 좀 부담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하도 오래간만에 소통관에 와서 여러분 보니까 반갑고 좀 좋습니다. 혹시 뭐 이번 기자회견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 지금 언론노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단체나 이제 언론단체가 많은 이사를 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지금 방송법 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우리 기자분의 질문은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 21명으로 구성된 이사 추천권을 가진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은 보편 타당한 상식으로 봤을 때 이미 언론이라든가 또 시민사회에서 또 여론에서 여기에 철학적이라든가 이념적이라든가 가치관적으로 좌평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뭐 이 부분은 좀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개정안을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정안은 개정안이요 계약이죠 사실. 이런 것을 던져놓고 다수당 행보처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라 라고 인한 입장인데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송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좀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추천기관을 다변하겠다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뭐 어떤 의도로 비춰진 거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방송통신위원장의 2인 체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들을 추천권을 빨리 행사하셔서 5인 체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예. 현행 방송법 체제에서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법안 체제에서 그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해임된 그 과정이 부당하다고 그때 요구하면서 이걸 다 방송장악이라고 국내에서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정윤주 사장이 KBS에서 해임된 과정도 부당한 사실 그런 과정도 같은 이 법안의 결함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더 따질 필요가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치 독립적인 그런 이사 추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지 않고 어느 도단이라고 그럼 계약이라고만 하면 계속 이대로 가자는 얘기고 계속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놔둘 것이냐에 대한 또 그런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의문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원론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언론의 자율성, 공정성, 객관성을 이야기한 지는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언론의 자율성, 공정성, 객관성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야기한 대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언론의 자율성 공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언론의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정치권 총체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사실상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본질과 언론의 본질을 대한 부분들을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이명박 때와 지금의 상황이 시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따지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작금의 언론 현실을
언론 노조와 민주당이 결탁한 방송 연구 장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정파적 카르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은 일종의 정파적, 즉 정치적 색깔과 정치적인 이득을 도모를 한 그런 세력들과 방송이 결탁을 해서 정파적 카르텔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이야기했던 정치로부터 독립,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지금 그 시대와는 그 정과는 말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정파적 카르텔부터 만드는 게 그 카르텔부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인 자율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미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송의 경영에 대한 주인, 이 방송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공공재인데 이 방송에 대한 경영권을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객관성을 갖고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객관성이 방송의 그 주인에 대한 부분, 이사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지나치게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민노총이 이미 기득화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민주당이 방송 장악 업무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예. 방송선거 이후에 방송법을 여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방송에서부터 차질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송선법이 자주 갈등 상황이 되면 이제 원구성에서도 과방위 부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초선이라서 지금 뭐 어느 대표하고 원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것 같고요. 저도 뭐 지금 상임위가 과방위가 배치가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과방위가 형성이 돼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방송사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법에 대한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저희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강구할 수 없다.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정파적 카르텔을 말씀하셨는데 정파적 카르텔의 반대로 지금 현 정권의 정파적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 정권의 정파적 카르텔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 그 방송에 대해서 방송사 KBS나 EBS의 이사진을 비율을 그만두기 위해서 비율을 역전시켰고 사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또 정의주 그 사장 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방송 장악의 패턴이었고 그런 게 지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정파적 카르텔로 작동하니까 그걸 막자고 반발하면서 이거를 지금 개정한 법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파적 카르텔 얘기라고 하면 다른 한쪽의 정파적 카르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 정도면 이쪽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파적 카르텔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이것은 보편 타당한 어떤 뭐 그 여론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민노총이 상당 부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민주당이 방송 연구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의 본질적인 자율성과 객관성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정파적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쪽으로는 용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득권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정파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방송 이사회 추천 권한이 여야 비율로 보호가 변경된 것은 이것들은 일종의 정파적 어떤 의미를 약간은 심어주는 것이고 그 객관성을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뒤바꾸겠다는 것은 방송 자체를 정당으로 귀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바로잡지는 안 된다는 것이 여당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 독립성은 앞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이사회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이사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이명박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당 때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그냥 뭐 슬그머니 꼴로 감췄습니다. 다시 윤석열 정부 나오고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정파적 카르텔의 이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때문에 방심위의 방송 탄압이라든지 또 방통위를 통한 이런 언론 방송 장악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큰 참패를 했다는 사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 기자님들 처음 듣는 얘기고요. 우리가 방송 장악을 했고 방송 우리 여당의 입맛대로 갔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지금 이런 기자회견이 필요할까요? 그 장악이란 그 자체도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미 이야기하는 방송의 현실을 더군다나 집권 여당인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현상에서 의회 권력으로 다수화된 민주당이 민노총을 업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이 방송에 대한 영구 장악 시도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 이 입장만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봤는데 가짜뉴스 아까 반대 언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낸 양문석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등이 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또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포털이든 언론이든 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엄중해야 됐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자칫하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것을 침해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징벌적이든 징벌적이 아니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징벌적 손배제 3배 무한 그 법안은 반대하십니까? 법안에 대한 반대, 찬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것이 사회 공론화되어 있는데 이걸 정치권이 간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법안을 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언론 재갈법이라고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것이 이제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방법적 측면.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